네, 안녕하세요. 2023년 6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한국도 장마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습도도 높은 날씨입니다. 장마 기간에 큰 비가 예상된다고 하니까, 홍수 피해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러시아에서 일어난 바그너 민간 군사 기업의 반란을 보겠습니다. 한국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듯이 일본도 이 사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영상은 일본 TBS 뉴스 영상입니다. 뉴스 들어가기 전에 이제 민간 군사 기업이 전투에 참가하는 것이 일반적이 되었다. 이런 사실을 언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요즘 새로 시작된 현상은 아니고요. 미국도 뭐 이라크 전쟁할 때 민간 군사 기업을 썼으니까 새로운 현상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간 군사 기업이라고 해서 애매하긴 한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용병이죠. 국가가 참가하는 전쟁에 용병을 쓰는 것이 한국 입장에서는 좀 낯설은 느낌도 듭니다만 용병 사용이라는 추세는 정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방어하는 쪽에서도 용병을 사용할지 민간 군사 기업을 사용할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만 돈을 주고 고용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방어전에서 열심히 싸울지 그건 좀 미지수죠. 아무튼 민간 군사 기업에 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러시아 민간 군사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군사 기업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다룬 민간 군사 기업은 바그너라는 그룹입니다. 민간 군사 기업 바그너는 러시아군하고 같이 우크라이나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격에 참가를 했고요. 그래서 러시아군 편에서 러시아군하고 같이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런데 실수인지 아닌지 아니면 일부러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러시아 군대가 바그너 그룹 부대를 공격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대체 왜?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썰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바그너 그룹에 대한 러시아군이 신용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우리를 공격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군 수뇌부가 바그너 그룹을 탐탁치 못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그너 그룹이 잘 싸우니까 푸틴 대통령이 군을 질책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탐탁치 못하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공격했을 수도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다 이제 썰이 되겠고요. 진실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튼 러시아군이 바그너 부대를 공격했고요. 그러자 바그너 그룹하고 러시아군하고 이제 서로 비난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제 바그너 그룹의 부대가 로스토프 주에 있는 러시아 군 사령부 시설을 점령하게 되는 사태까지 벌어졌고요. 바그너 그룹의 대표인 프리고진이 모스크바로 진군하겠다고 말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냥 제대로 된 반란을 일으킨 거죠. 바그너 그룹 대표인 프리고진은 푸틴 대통령의 요리사이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측근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푸틴 대통령하고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반란까지 일어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계엄령을 발령을 했고요. 그리고 도로를 봉쇄했고, 푸틴 대통령은 배신자라고 바그너 그룹 대표를 비난하고 프리고진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표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프리고진을 이제 지지하지 않았고 종교계도 그리고 러시아 거물들도 러시아의 지도자층들이죠. 이 반란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바그너 그룹 프리고진은 이제 좀 고립되게 되었죠. 지도자층에서는 바그너 그룹보다는 러시아 군대를 더 믿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뉴스 영상 보면은 바그너 그룹에 대한 일반인들의 지지가 큰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바그너를 와그네르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뉴스 영상을 보면은 러시아에서의 발음은 와그네르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뉴스 영상에서 와그네르 하면서 연호하고 환호하는 지지하는 장면이
이제 실제로 보이기도 하고요. 와그네르 하고 말하는 시민들의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뭐 실제로 연원 조사를 돌려서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도층은 이제 러시아 군대를 믿고 있는 것 같고요. 일반 시민들은 바그너 그룹을 믿는 상황인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24일에 바그너 그룹은 로스토프라는 주의 군사령부를 점령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군이 큰 피해를 입었고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는 러시아 헬기가 여러 대 격추되었고 러시아 공군 파일럿 13명 이상이 사망했을 수 있다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확실히 러시아 군대보다는 바그너 그룹의 부대가 더 효율적으로 잘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 행보는 바그너 그룹 부대가 모스크바 200km까지 떨어진 곳까지 진군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군사령부 점령 후 13시간 뒤에 군사령부 점령 후 13시간 뒤에 갑자기 바그너 그룹 부대가 주둔지로 물러납니다. 군사령부 점령한 것도 다 거기서 이제 철퇴를 해서 바그너 그룹 부대 주둔지로 완전히 물러났습니다. 대표인 프리고진은 러시아 사람들의 피가 흘리게 돼서 책임감을 느낀다라는 말을 했고요. 그렇게 말하면서 물러났고, 러시아 대통령 보도관은 프리고진이 벨라루시로 갈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리고진을 형사처벌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반란에 참가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뭐 죄를 묻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아무래도 벨라루시 대통령이 중재를 한 것 같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뭔가가 뒷거래가 있었던 것 같고요. 바그너 그룹 부대는 벨라루시에 머무르고 대표 프리고진은 죄를 묻지 않는 걸로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푸틴 대통령하고 협상이 된 것 같습니다. 협상이 이루어진 것 같고, 그리고 이 사실을 벨라루시 대통령이 실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그너 그룹 부대는 벨라루시로 이제 물러나고 프리고진은 이제 벨라루시로 망명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이 반란 소식을 보면서 우크라이나 전황이 좀 급변하나 하고 지켜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조용히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유혈 사태가 좀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조용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좀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같은 팀이 이제 하나 사라졌고요. 그리고 같이 싸우던 팀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러시아군 사기는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아무튼 바그너 그룹 반란은 이렇게 마무리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바그너 그룹 반란 사태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